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자유학기 동아리 헬스케어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항상 기억하며 수업에 참여하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건강 체력 요소 근력 및 근지구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 트레이닝을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 체력 요소 중 하나인 근력 및 근지구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력은 근육의 수축에 의하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근지구력은 일정한 크기의 근력을 반복하여 오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이 발달하면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일이나 활동을 해도 피로를 잘 느끼지 않고 근육이 커지고 힘이 세어져 힘든 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력과 근지구력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근육이나 관절이 다치기 쉽고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유통, 허리 디스크 등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을 위한 홈 트레이닝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덤벨이나 바벨과 같은 운동 장비나 간단한 기구,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의 과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량을 이용한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면 근육 섬유가 굵어져 근육의 부피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근력도 향상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면 근육의 모세혈관과 미토콘드리아가 발달하여 산소 공급과 에너지 생산 능력이 증가하면서 근지구력도 향상됩니다. 이러한 근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 방법 중 운동 강도는 근력은 최대 8에서 10회 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로, 근지구력은 최대 15에서 20회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강도로 2에서 3세트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의 빈도는 일주일에 2에서 3일 정도 실시하며 운동을 약 3개월 이상 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언제 어디서나 따라할 수 있도록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몸 운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 트레이닝, 운동하기 편한 복장으로 준비해주세요. 시작할 준비 되었나요? 첫 번째 배워볼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팔을 어깨 높이에서 수평으로 교차시킵니다. 무릎을 90도까지 굽혔다가 일어서며 이때 무릎이 앞꿈치를 넘지 않도록 하고 허리를 곧게 펴며 시선은 앞을 봅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배워볼 운동은 숄더 프레스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의 2배 정도로 벌리고 가슴을 편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펴고 가볍게 주먹을 줍니다.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앉으면서 양팔을 잡아당겨 어깨 높이까지 내린 후 일어서서 처음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일어서면서 무릎에 힘을 싣지 않고 허벅지의 힘으로 올라오며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배워볼 운동은 런지입니다.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선 상태에서 양손은 허리에 두고 오른발을 앞으로 뻗으면서 무릎을 구부려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하체의 힘을 이용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뒤 왼발을 뻗어 실시합니다. 이때 내딛는 다리의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고 돌아올 때 발로 지면을 밀어주세요.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번째 배워볼 운동은 무릎 대고 플랭크 하기입니다. 무릎을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이은 자로 팔꿈치 아랫부분이 지면에 닿게 놓습니다. 머리와 상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수초간 버팁니다. 이때 고개를 들지 않고 복부와 허리를 긴장시키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섯 번째 배워볼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팔굽혀펴기 자세에서 팔을 이은 자로 팔꿈치 아랫부분이 지면에 닿게 놓습니다. 상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수초간 버팁니다. 이때 고개를 들지 않고 복부와 허리를 긴장시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섯 번째 배워볼 운동은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팔굽혀펴기 자세처럼 양손을 바닥에 짚고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다음 다시 제자리로 가져갑니다. 발을 바꿔가며 실시하고 엉덩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복부와 허리를 긴장시키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곱 번째 배워볼 운동은 네 박자 팔로 걷기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려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왼손과 번갈아가며 네 박자 앞으로 걷습니다. 다시 오른손부터 네 박자의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다리는 이동하지 않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덟 번째 배워볼 운동은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입니다. 무릎을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양손을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팔꿈치를 굽혀 상체를 아래로 내려가게 합니다. 팔과 근육의 힘으로 다시 올라오며 고개를 들지 않고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홉 번째 배워볼 운동은 팔굽혀펴기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양손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하고 팔꿈치를 펴 지면과 직각으로 만들어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가슴이 바닥에 거의 닿을 때까지 팔꿈치를 구부린 뒤 팔꿈치를 펴면서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 번째 배워볼 운동은 크런치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바닥에 댑니다. 양손은 귀 옆에 두고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하세요. 상복부의 힘을 이용해 상체를 들고 복부의 긴장을 유지하며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때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허리까지 들어 올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한 번째 배워볼 운동은 좌우 크런치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양손을 귀 옆에 둡니다. 왼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주면서 상체를 일으켜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한 다음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다시 오른쪽 무릎을 들어주면서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합니다. 이때 복부의 양쪽이 긴장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번째 배워볼 운동은 레그레이즈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양팔은 약간 벌려 바닥을 지지합니다.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골반과 함께 들어 올린 다음 천천히 내려가고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바로 다시 올라오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배워볼 운동은 무릎 펴고 레그레이즈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바로 누운 자세로 양손바닥을 지면에 닿게 합니다. 양팔로 지탱하고 다리를 펴서 모은 상태로 골반과 함께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바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며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이크핏을 활용한 홈 트레이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무중학교 1학년 체육 온라인 수업 스마트 홈 트레이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수업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이크핏을 활용한 홈 트레이닝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라이크핏 어플을 사용해 주시고, 만약 지금 사용이 어렵다면 오늘 수업을 들은 후 가족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따라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크핏 어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크핏이란 스마트폰 운동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라이크핏 어플은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개인 트레이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라이크핏 활용법은 첫 번째로 어플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운동을 선택한 후 화면의 운동을 따라하고 AI가 사용자의 운동 시간 및 정확도를 인식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사용자의 운동 데이터는 이곳에 축적되어서 운동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라이크핏을 설치 및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한 후 라이크핏이라고 한글로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다음 설치된 라이크핏 어플을 열기 한 후 로그인 하는데요. 로그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로그인하는 창이 뜰 때 소셜 계정 중 한 가지로 로그인할 수 있게 뜨는데요. 보면 카카오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였습니다. 로그인한 후 상단 우측의 운동하기 또는 하단에 운동화 모양의 운동을 클릭하여 실행하게 됩니다. 스쿼트와 런지 등 여러 가지 운동 동작 사진이 뜨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할 운동을 선택합니다. 정확한 동작 인식을 위해서 카메라 권한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라는 글이 뜨는데요. 이 글이 뜨면 허락하기를 누른 후 허용을 합니다. 간편 설정의 난이도를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 하나로 설정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나만의 운동 설정을 또 클릭하면 총 개수, 세트 수, 또 운동 속도를 자신에게 맞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을 선택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한 후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실행 후 운동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잘 인식하도록 배경과 다른 색의 바지를 입어줍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바지의 색과 다른 배경 장소로 옮겨서 해도 되겠죠?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볼륨을 충분히 올리고 카메라 화면에 전신이 다 나오도록 서줍니다. 다음으로 전신이 잘 보이는 편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세워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신이 잘 보이게 의자나 아니면 벽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TV 장 위에 세워놓으니 잘 보이더라고요. 프레임에 맞게 서면 스마트폰이 모션을 인식하고 운동이 시작되면 그 운동 동작을 인식해서 정확한 동작을 실시할 경우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레이트 등과 같이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쿼트 자세 같은 경우에는 90도 각도로 정확하게 앉았다 일어날 경우 그 모션을 인식하게 되겠죠. 운동을 실시하고 난 후 점수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록이 누적돼서 소모된 칼로리와 운동 시간 등 나의 운동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2교시에는 선생님과 함께 직접 어플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운동 동작의 정확한 실시 방법이 더 궁금한 학생들은 이전 수업 중에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 영상을 다시 시청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트레이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 검색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는 트레이닝 관련 책자를 참고하거나 등교 개학 후에는 선생님에게 와서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준비하고 함께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친절히. 6교시에는 라이크핏 어플리케이션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 트레이닝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업 시작 5분 전까지 대기실에 대기해주세요.